상황 진짜 한번 아,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상황은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네. 이 양평 요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29일 날 뭐 각종 특검법 재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제 개인 생각은 4월 총선 이후로 김건희 종합특검이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현재 지금 그렇게. 통과된 법안 안에 이게 안 들어있고 비올백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올백하고 양평고속도로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씨 등등 이름을 이렇게 길게 좀 나열해서 네. 그 관할 범위를 좀 넓혀서 특검법 새로 재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3월 3일에 창당하는데 저희 당론으로 그걸 채택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김건희 뭐 너무 저보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왜 도의에서 제명을 했나요?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네. 무슨 이유로 제명? 사유는 언론상 봤는데 네, 네. 제명 사유가 뭔가요? 품위유지 위반이고요. 무슨 품이지? 제가 이 고속도로 관련된 네네. 담당 직원 업무 보고를 받는 네네. 걸 대화 녹음을 했고 네네. 네, 언론에 제보했어요. 거기 왜 품위유지가 되는지 도저히 제가 불법 녹취에 불법 유포라는 부실로 네, 품위유지 위반을 벌었고 사실상은 그는 공식적인 업무를 보고 받았어요. 네네네네. 사적인 대화가 네네네. 아니고 또 당사자가 같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저희도 납득할 우리나라 수 있어서. 판례로도 네. A와 B가 대화할 때 서로 대화할 때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유권 해석을 알고 있어서 소송을 진행 진행 중이고요. 네. 그래서 이권을 갖다가 정치인으로서 도의원으로서 공개를 하셨는데 지금 네. 제명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얼토당토 하는 일인지. 양평이라 가능했던 게 아닐까. 네, 실제 민선 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네네. 의회 구도도 5대2를 한 번도 극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저쪽에서 하고자 하는 네네. 것은 우리 지역은 늘 다 항상 힘을 그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지역에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이는군요. 그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민선 7기가 네네. 최초로 네네. 민주당 지방정부를 만들었던 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 관련돼서는 이제 엄연한 국책 사업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다 있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최종 심사할 때 제가 하남, 그러니까 연계된 도시가 하남시장, 네, 광주시장, 네, 네. 양평군수 셋이서 이렇게, 네, 네. KDI 본부에 가서 네. 그 많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필요한지를 네. 또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네. 정말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절박하게 그때 호소를 했었어요. 예. 그때 심사위원들이 양평이라는 곳에 대한민국 수도권 시민들이 두물머리라든지 네, 가봤습니다. 이 한강을 네. 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네, 와서 이제 힐링하고 그러는 맞습니다. 곳인데 네. 올 때는 참 좋은 이미지로 왔다가 들어갈 때 2시간, 나올 때 2시간. 아주 힘들죠. 예. 이런 부분 또 6번 경강국도의 교통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광역교통망 서울 양천 고속도로의 네, 예. 6번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경기 남부 쪽으로 숨통을 네, 틔워줘야 네.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었어요. 원래 취지였죠. 네. 그때 말씀하신 건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시절에 뭐 정병국 의원이 20년 국회의원 했고요. 네. 또 김선교 국회의원이 11년 네, 군수 네.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히 될 거라 그러면 그분들이 집권 여당이고 네. 그렇게 힘 있을 때 왜 못했죠? 글쎄 말입니다. 근데 적절한 시기가 이제 그 시점이었던 네, 것 같고요. 어떻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절박하게 그 심사위원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네. BC는 안 나오지만 네. 예지평가가 정책적 네. 평가에 요건 좀 반드시 네. 필요하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그 심사위원들이 네. 점수를 줘서 네. 간신히 통과된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 과정도 없이 그러니까요. 이제 민선 8기로 넘어가고 네.
또 아무 과정 없이 노선이 바뀌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고 너무 황당하셨겠습니다. 뭐 교수님. 여기 여현정 의원이나 우리 그분에도 네. 어떻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저희도 이제 국회를 통해서 같이 강력히 이야기를 좀 논리를 대봐라 왜 바뀌었는지. 네, 네. 근데 국정감사 과정 중에 저쪽에서 돼 있는 BC라든지 네. 명분이 없는 다 거짓말로 글쎄 답변을 말이에요. 계속 하니까요. 네. 실제 이거는 뭐 국책 사업을 장관이 마음대로 1조 8천억 들어가는 던지죠. 국책 사업을 어느 날 뭐 정치적 선동이라고 그러고 백지화 시켜놓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흉은 원희룡으로 보아지는 거죠. 원희룡 장관이 이런 문제를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뭐 상식인데 우리 국정 운영의 상식인데 이런 지난번에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게 언제 노선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처음 시도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개입됐는지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쌍특검에 포함되지 않았고, 네네. 근데 다행히 장관님께서 상당 이후에 네네. 기조로 가져가신다고 해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 또 협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장관님 문제가- 말씀하신 네네, 그 5대 항목에 네네, 네. 어쨌든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네.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양평 12만 7천 정도 우리 국민들이 네네. 말 없는 다수가 네. 어쨌든 정확히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왜 노선이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에 네. 대해서 또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는 예. 말씀 아유, 드리고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저희 쪽에서 보면 실제 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네. 누구도 이걸 풀기가 네네. 어려운 네네. 상태인데 이제 당사자가 풀어야 된다는 방식 하나. 네, 네, 이건 이해 충돌이 되니 네. 왜 일로 노선을 했냐. 네. 이렇게 푸는 방법. 네. 그 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통해서 당연하죠. 반드시 이 문제는 누가 휘게했는지 네네. 그 휘는 과정에서 누가 일조했는지 네네. 김성교 국회의원 그렇죠. 전 의원 전 의원이죠. 전 군수시고 현 군수. 네. 군수가 이런 양평의 가장 국민의 희망이었고 국민이 바라는 그런 수건 사업이었 수십 년 네. 이루어졌던 수건 사업을 바뀌는 과정에서 군수는 난 몰랐다. 이제 와서 노선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게 하고 네네. 어떻든 새로운 호재가 생긴 쪽에서는 반기게 되겠죠. 아, 그렇겠죠. 어쨌든 이쪽 네. 노선이 벼랑 안에 오게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원한대로 있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일로 노선이 하는 게 옳다. 그럼 옳다고 하는 타당성과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구 5개 하면서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당장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 하는 걸 다 봤어요. 네, 봤죠. 봤더니 그 뒤로 그게 상당 부분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되더라고 나중에 확인됐는데 언론에서 원 장관의 일타 강사 강의가 왜 팩트가 틀렸는지에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 좀 걸렸고 사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소신이었고 많은 주변에 말을 했고 또 민주당지 않은 친구 선후배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조정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체가 이제 범죄이지만 그래도 백보 양보하더라도 김건희 씨와 그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범죄 혐의 있고 비올백은 뭐냐 하면 대통령 인수위 시절 얘기입니다. 그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김건희 씨가 개인이 받은 건데 양평고속도로는 국가 전체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군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통상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양평군의 전직 군수, 현직 군수, 현 국회의원, 양평군청의 각 공무원에다가 국토부까지 연결되고, 근데 제가 청와대 경험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큰 문제를 국토부 공무원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또 양평군 분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수위 시절에 그 어떤 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동을 했더만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뭔지를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국정조사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다 없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그 윤석열 정권 취임 후에 벌어진 여러 윤석열 정권 하에 각 직접 현직 관계자들이 합작해서 어떤 공모에서 벌인 혐의가 매우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별도로 해야 되는 사안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그 고속도로가 양평에서 휘었는데 휘어진 쪽에 김정숙 여사의 이게 네. 있다. 아, 그럼 여기 지금 압수수색 난리 뭐 났겠죠. 양평군부터 시작해서 그 청와대 압수수색 뭐 수도 없이 했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대상 압수수색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압수수색을 다 청와대 안으로 검찰이 들어왔어요. 다 열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정도의 사건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뭐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저는 뭐 모든 걸 떠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들의 각 부분들이 공모 합작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팩트는 네, 장관님 두 네, 네, 가지입니다. 누가 과잉 충성을 그렇죠, 했다든지, 그렇죠. 예. 누가 지시를 바로 했다든지, 그거죠. 두 바로 가지잖아요. 그거죠. 예. 근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인수위 시절에 있던 친구가 그 논란이 되자 도차관으로 갔지 1차관, 않습니까? 2차관 다 네. 가면서 이제 수습하려고 했던 네네. 정황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있고요. 인수위 시절에 있던 그 친구들이 어떻든 급속하게 이걸 이제 네,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터져. 글쎄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상황으로 보면 이 국민의 민심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지금 네, 갈등이 아주 폭발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외에도 왜 변경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통상 이 정도 하려면 제 기억에는 통상 그 기억보다 제가 아는 규칙에 따르게 되면 무슨 청문회 절차도 거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확 휘었으면 공청회를 다 해야 되는 공청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국내 또 도민 내에 두 지역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는데 오랜 논의 끝에 뭐 군수님 등이 고생하셔가지고 길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정반대로 휘는지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거기도 이제 5월에 두 가지죠. 네. 경제성이 그렇죠. 일로 노선이 바뀌면 확실한 경제적 있거나. 효과가 있다. 네네. 아니면 인구 유발 요인이 예. 몇만 명이 생겨서 네. 그 신도시가 들어와서 노선을 일로 바꿀 수밖에 네. 없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정 변경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안 결정 이후와 그 이제 변경 그 사이에 뭐 법에서 얘기하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정 변경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휘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밀실에서 이루어졌고 네네. 사실상은 변경해야 할 이유가 뚜렷했잖아요. 네네. 이쪽에서는. 그래서 경제성, 환경성, 민원 이렇게 네네. 세 가지를 계속 그렇죠. 주장을 했고 주민들을 선동했어요. 이걸로. 근데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도 굉장히 여러 네. 번 살펴봤어요. 예. 네네. 근데 거기에 부실한 점 그리고 누락된 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찾아냈고 네네. 사실상 주민들은 굉장히 속아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237일 예, 천막을 예. 친 지가 천막을 예. 친 지는 237일이 됐습니다. 네. 겨울에 눈에 한번 무너져서 이게 절반으로 규모가 네, 줄어들긴 네, 했지만 네. 그래서 겨울이 되고 또 총선이 다가와서 여기서 이제 뭐 매일
상주하지는 못합니다. 네네, 당연히 뭐 그렇죠.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피켓팅하고 그러셔야죠. 서울로 집회 참여하고 이런 활동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주민들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내는 역할들은 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멋대로 변경하려던 거를 지금 묶어놓은 네, 상태기는 일단 하죠. 묶은 예, 상태죠. 이거를 국회에서 또 이제 저는 다음 국정감사하고 정- 네, 종합특검밖에 국회에서 없다고 생각하는 네. 게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이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수사체를 안 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든 아까 뭐 군청이고 군수 전직 현직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들 국토부 대통령실 여기를 압수수색을 해야 자료가 확보되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니까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안 하는 이런 상태이고 지금 저는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다고 네. 봅니다.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기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각 관련자들, 그 양평군의 관련자들, 국토부의 관련자들, 용선의 관련자들이 각각의 협업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니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각각을 협업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고요. 두 번째, 전혀 관계없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협업하게 되었을 때 이 최종 변경의 결과 수익을 누가 보는가거든요. 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네, 둘 다 상식적으로 같은 보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썰하지 않으니까 저는 종합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고 현행 이제 뭐 재의결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기에 두 가지만 추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디올백 같은 경우도 이제 디올백만 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당장은 줄 서서 이렇게 네,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 있었고, 그럼 그걸 압수수색을 양주에 하면 나오고. 거기 CCTV가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인수위 시절이지만 제가 뭐 대통령실 경험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찍게 돼 있고 꼭 뭐 어떤 목록이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뇌물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압수수색을 뭐 해서 밝혀내야 선물 보관 돼요. 창고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첫째 선물 보관 창고라는 것이 저는 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 댁은 그 이전이건 선물 창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죠. 그럼 선물 창고를 만들었다고는 할 수 거짓말을 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언제 만들었냐겠죠. 디올백을 그런 걸 수령하고 밝혀야죠. 바로 맡겨서 만들었다면 약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디올백 받고 신고했다. 그러면 선물 창고를 그때 신설했는지 최 목사께서 폭로하고 난 뒤에 선물 창고를 만들어서 줬는지 네.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압수수색을 통하면 그러면 관련자, 선물 창고 관리자가 누구냐 데리고 와야 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올백이 있으면 디올백을 사용했느냐, 디올백에 있는 딱지가 붙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새 거니까. 네. 색을 뗐냐, 안 뗐냐. 확인하면 썼다가 네. 보도가 나니까 줬느냐, 선물 창고를 신설했느냐, 다 하나하나 봐야 된다. 근데 이걸 전혀 안 하고 있다. 이제 최재형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선물이 들어오는 족족 네. 사용을 한다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였다면 옛날에 그런 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 같으면 제가 지금 민정수석 했으니까 네. 바로 지시해서 백 가져와라 그러고 그렇죠. 제가 확인하고 백을 춘추관에 가서 공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봐라, 상표 그대로 붙어 있다. 그래서 네, 봉투 그걸 그대로 못하고 있죠. 그냥 딱지를 선물이 이제 뭐 그런 게 온다면 먼제 수령 누구로부터 수령해서 딱지를 붙이고 봉하고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경찰에서 증거물 수집하듯이 그걸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